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텍스와 어워즈, 그리고 대사관, 이력서 작성하는 방법, 그리고 잡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호주의 세금 시스템은 근로자 및 기업에게 적용되는 종합적인 시스템입니다. 개인의 소득세는 소득 수준에 따라 부과되며 기업은 법인세를 납부합니다. 호주에는 개인의 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해 Pay as you go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직접 세금을 공제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근로자는 급여에서 세금 공제를 받고 납부해야 할 세금이 남는 경우 추가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호주의 소득세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상승하는데요. 낮은 소득 수준에는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높은 소득 수준에는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율은 정기적으로 검토되며 ATO라고 불리는 Australian Taxation Office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호주의 소득세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상승합니다. 아래는 호주 거주자들을 위한 2023년에서 2024년 세금 연도의 일반적인 소득세율입니다. 이러한 세율은 연간 소득에 적용되며 추가로 세액 공제 및 감면 등의 요인에 따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국인의 경우 메디케어 레비 등의 추가 비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금 계산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개인적인 상황에 따른 세금 안내를 위해서는 ATO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호주의 외국 거주자를 위한 소득세율은 거주자와 다소 다릅니다. 아래는 호주 외국 거주자를 위한 2023-2024 세금 연도의 일반적인 소득세율입니다. 외국 거주자는 기본적으로 세액 공제 및 감면 대상이 아니므로 고정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메디케어 레비나 메디케어 서차지 등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될 수 있습니다. 세금 계산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개인적인 상황에 따른 세금 안내를 위해서는 호주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거나 회계사를 이용하면 됩니다. 또한 호주의 텍스 시스템에는 워킹 홀리데이 메이커와 국제학생에 대한 별도의 소득세율이 적용되는데요. 국제학생인 경우 공식적으로 등록된 국제학생이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부 수입에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국제학생은 일정한 수입 범위 내에서 세금을 면제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금 안내를 위해서는 ATO 웹사이트나 전문 세무사무소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호주에서는 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텍스 리턴 시스템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에 대해 세금을 지불하게 되는데 세금 신고를 통해 지불한 세금과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금 사이의 차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금 환급을 받으려면 ATO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통해 신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세금 환급은 일반적으로 매년 7월부터 시작되며 세금 신고 기한은 매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신고 후 세금은 신고 내용을 검토하고 ATO는 신고 내용을 검토하고 세금 환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세금 환급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신고 방법은 ATO 웹사이트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또한 호주에서는 텍스 리턴을 제출하기 위해 MyGov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사용합니다. 먼저 MyGov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계정을 생성해야 합니다. 이미 계정이 있다면 그냥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로그인한 다음에 서비스 탭에서 Australian Taxation Office를 선택하고 텍스 리턴을 제출할 수 있는 옵션을 찾아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제공된 안내에 따라 개인 정보와 소득 정보를 입력하고 필요한 문서를 첨부합니다. 세금 신고를 위해서 모든 필수 정보를 정확하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출한 정보를 확인한 후 신고를 완료하고 세금 환급 여부를 기다립니다. 마이거브를 사용해서 텍스 리턴을 제출하면 편안하게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세금 환급에 대한 업데이트를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회계사를 통하시면 됩니다. 또한 호주의 텍스 리턴은 제출 기한은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듀 데이트가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호주의 텍스 리턴 제출 기간은 10월 31일입니다. 이는 대부분의 개인 세무 신고의 마감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텍스 리턴은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세무사에게 확장된 기간을 신청하거나 국제학생과 같은 특정 그룹은 다른 마감일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적인 상황에 따른 다른 듀 데이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마감일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ATO의 웹사이트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호주에서 일자리와 근로 형태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일자리의 조건과 권리를 규정하는 것은 주로 어워즈라는 규정과 직장 내규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어워즈는 해당 업종이나 직종에 따라
근로자의 권리와 임금 조건을 규정하는 법적인 틀을 제공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근로 조건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또한 호주에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의 고용 조건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고용 조건의 종류에는 풀타임, 파타임, 캐주얼 등이 있으며 이는 근로 계약 형태와 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장 먼저 풀타임 컨트랙트인데요. 이는 일반적으로 보장된 주당 38시간의 고용을 의미하며 일반 사기업의 경우 4주의 paid annual leave와 2주의 sick leave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파타임 컨트랙트는 일반적으로 보장된 주당 8시간에서 38시간의 고용을 의미합니다. paid annual leave와 sick leave는 일하는 포션의 할당량만큼 지급됩니다. 마지막으로 캐주얼은 풀타임, 파타임보다 시급이 25% 정도 높지만 paid annual leave와 sick leave를 받을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각각의 일자리와 근로 형태에 따라 임금, 근로시간, 휴가 등의 규정이 다를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업종과 어워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일자리와 근로 조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규정에 따라 근로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호스피탈리티 업종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호주에서 일하는 호텔, 레스토랑, 카페 등의 호스피탈리티 업종은 호스피탈리티 어워즈라는 특정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권리와 임금 조건이 정해집니다. 호스피탈리티 업종의 호스피탈리티 어워즈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근로 조건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임금, 근로시간, 휴가, 퇴직금 등이 정해지며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 근로 환경에 대한 규정도 포함됩니다. 호스피탈리티 업종에 근무하는 경우 해당 호스피탈리티 어워즈에 따른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공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고 근로시간과 휴가 등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근로하는 호스피탈리티 업종의 호스피탈 어워즈에 대해서 알아보고 자신의 근로 조건과 권리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공정한 근로 환경을 유지하고 근로자로서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호주에서는 어떠한 직종에서 일을 하든지 각각 산업 분야에서 어워즈에 의해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호스피탈리티 업종의 경우 초과 수당과 페널티 레이스이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오버타임 레이스는 근로자가 일정 근무 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경우 추가 수당을 받는 제도입니다. 보통 기본 임금에서 1.5배에서 2배에 해당되는 비율로 계산이 됩니다. 즉, 초과 근무를 할 경우 시간당 임금보다 더 높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또한 페널티 레이스는 특정한 시간대나 날짜에 근무하는 경우 추가적인 수당을 받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주말, 공휴일, 야간 근무 등이 해당됩니다. 페널티 레이스는 일반 근무 시간에 비해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렇듯 모든 업종의 오버타임 레이트와 페널티 레이트에 대한 규정이 각각의 어워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따르면 근로자는 초과 근무나 특정 시간대에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호주에서 일하는 근로자라면 자신이 속한 산업, 직업 분야, 어워즈의 오버타임 레이트와 페널티 레이트에 대해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공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고 근로시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엔 대사관 정보인데요. 호주에서 한국인으로 생활하다가 도움이 필요한 경우 한국 대사관은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입니다. 한국 대사관은 주로 비자, 여권, 국적, 법률 등과 같은 관련된 문제를 다루며 시민보호, 비상사태 대응, 비상연락처 등을 제공합니다. 한국 대사관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대사관의 웹사이트나 전화번호를 확인하여 연락하는 방법이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입니다. 웹사이트에서는 서비스 및 절차, 문서 요청, 예약 방법, 업무 시간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국 대사관은 비상 상황이나 긴급한 문제에도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사관 비상연락처를 이용하여 연락하시면 됩니다. 호주에서 한국인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은 한국 대사관의 지원을 받아 안전하고 원활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나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한국 대사관에 연락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가장 중요한 호주에서 이력서의 작성은 취업 활동에 반드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력서는 자신의 경력, 교육, 기술 및 역량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도구입니다. 호주에서 이력서를 작성할 때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력서는 정말 간결하고 요점을 잘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학생들을 가끔 고용하긴 하는데요. 제일 먼저 보는 게 이 친구들이 제대로 된 분야의 교육을 받았는지, 이 친구들의 경력이
뭔지, 추천인은 누군지 이거를 가장 먼저 봅니다. 두 번째로 개요 섹션을 포함해서 자신의 개인정보, 연락처, 직무 목표를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채용 담당자가 쉽게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셋째로 한국과는 반대로 경력과 교육 상황을 역순으로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장 최근의 경험부터 시작해서 이전의 경력을 차례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학력, 자격증, 어학, 능력 등의 섹션도 본인의 역량에 따라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경력 사항과 교육 내용에서는 역할, 책임, 성과를 간결하게 다 포인트로 만들어서 기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조하고 싶은 역량이나 경험을 부각시킬 수 있는 사례나 성과를 명시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따라 호주에서 이력서를 작성하면 채용 담당자에게 전문적이고 강력한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역량과 경험을 최대한 잘 어필해서 이력서를 잘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호주에서 구직 활동을 할 때 네트워킹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트워킹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연결하여 취업 기회를 찾아내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네트워킹은 구직자에게 다양한 이점을 제공하는데요. 첫째,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새로운 정보와 산업 동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채용 프로세스나 채용 담당자의 요구 사항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줍니다. 두 번째로, 네트워킹을 통해 인맥을 넓히면서 내부 추천이나 직접적인 채용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구인 기업과의 접근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므로 use your own contact, 제가 잘 사용하는 말인데요. 이것을 가장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친구, 전직 동료, 동아리, 학교 동문 등 본인의 연락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직접 연락을 하고 구직 의향을 전달하시고 그분들이 아는 사람의 소개를 통해서 직업을 구하는 게 가장 현명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로써 오스트레일리아 해외 취업 구직자 대상 온라인 출국 전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분들이 호주로 오시는데요. 오시기 전에 꼭 필요하고 정확하게 업데이트된 정보들을 숙지하고 준비를 잘 하신다면 즐거운 호주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프레젠테이션에서 커버하지 못한 사항에 대한 궁금증이나 다른 문의가 있으시면 제 블로그를 통해서 질문하시면 제가 정확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주에서 멋진 경험과 추억을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